반갑습니다. 7월 25일자 신문일기 진행할 국제신문의 김민주 기자입니다. 오늘 부산에 기온보다는 이 비가 굉장히 많이 올 것 같아가지고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예보대로라면은 오늘 하루 종일로 따지면 부산에 가장 많이 오면 109mm 정도 비가 올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낮 시간에, 그러니까 낮 12시에서 오후 6시 사이에 최대한 70mm 정도가 집중이 될 수 있다고 해가지고 이 퇴근길에도 조금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자 신문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전해드릴 소식은요. 택시 요금 인상 관련 이야기입니다. 오늘 국제신문 6면에 나와 있는 기사고요. 제목이 택시 기본 요금 최소 200원 인상, 대중교통 또 오른다 이런 제목인데요. 기사를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하반기 부산 대중교통 요금이 줄줄이 인상된다고 합니다. 마을버스 요금 인상에 이어서 택시 기본 요금도 5년 만에 200원에서 600원으로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는데요. 부산시는 교통개선위원회를 열어서 이 중형 택시 기준 기본 요금을 현행 2,800원에서 이 낮으면 3,000원, 최고 3,600원까지 올리는 데 합의를 했다고 하고요. 기본 요금 200원 이상으로 오르게 되는 건데 이 최종 인상폭은 다음 달 14일에 일단 결정이 된다고 하는데 현행 부산의 택시 요금은 이 출발지부터 2km까지는 이제 기본 요금으로 무료가 되고 이후부터 이제 100원씩 올라가잖아요. 그때 100원이 올라갈 때 저도 구체적으로는 몰랐는데 시간 기준으로 일단 35초당 100원이 올라가는 거고 거리로 따지면 143m당 100원이 올라가는 거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이번 요금 인상이 단순한 인상이 아닌 게 부산시는 만약에 기본 요금이 3,600원까지 올라가면 현재 이 요금체계를 유지한다. 근데 만약에 기본 요금이 3,600원에 못 미치면 아까 말씀드리기를 100원에 143m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를 단가를 조금 더 높여서 100원에 120m까지만 가도록 바꾸겠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택시 요금이 2013년 중형 택시 기준 2,200원에서 2,800원으로 오른 뒤에 이제 동결이 되어 왔는데 택시 업계에서는 뭐 그런 이야기 합니다. 차량 관리, 유지 관리비 너무 비싸졌다. 그리고 경영 상황이 더 악화됐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또 개인 법인 택시 조합이 뭐 용역을 의뢰했더니만 택시 요금을 30% 이상 인상할 요인이 있다 이렇게 결과가 나왔다고 하고요. 일단 기사는 여기까지인데, 그러니까 주목할 부분은 이제 이번 요금 인상이 단순히 그냥 그 기본 요금 인상이 아니라는 부분인 거죠. 이게 3,600원 밑으로 가면은 결국 미터당 단가가 더 비싸진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고, 예, 그래서 일단 14일에 최종 인상폭이 결정이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될지도 한번 지켜볼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전해드릴 소식이 오늘자 6면이고요. 국제신문 제목은 영남 청소년들이 위안부 할머니 추모 플래시몹을 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되겠는데요. 일단 기사 간략히 읽어보면은 지난 23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김군자 할머니가 별세를 했고 이런 가운데 부산의 청소년들이 위안부 할머니를 추모하는 플래시몹을 하면서 한일 위안부 합의 재협상을 촉구를 했다고 합니다. 이 부산 경남 YMCA 소속 청소년 200여 명이요. 동구 일본 영사관 앞에 있는 소녀상 앞에서 이제 뭐 이렇게 플래시몹을 하면서 재협상을 촉구를 했다는 건데, 제가 이 기사를 고른 이유는 일단 이게 약간 그 동구 소녀상이라도 부르고 또 영사관 앞 소녀상 이렇게도 부르는데 이게 약간 좀 상징적인 장소가 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플래시몹을 한다든가 뭐 어떤 선언을 하거나 촉구를 하거나 그런 자리로 쓰이고 있는데, 그 왜 얼마 전에 부산시의회에서 우리가 그 부산 소녀상 조례안이라고 부르는 조례안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그게 조례안이 생겼으니까 소녀상이 관리가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 그 의회 업무 보고에서 부산 여성가족국장입니다. 백순희 국장이라는 분이 이번에 만들어진 조례하고 동구소녀상은 관련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조례안을 만들었지만 그거를 근거로 해가지고 이 동구소녀상을 관리하지는 않겠다, 내지는 그럴 수 없다, 뭐 그런 생각으로 보이는데, 사실은 뭐 이번 조례안 자체가 이 동구소녀상으로 인해서 그거를 둘러싼 문제 때문에 이게 뭐 철거가 됐다가 또 누군가는 테러를 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조례안이 만들어졌다는 거를 부산 시민 치고는 아마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 같은데, 이 국장님이 말씀은 뭐 단지 그분뿐 아니겠죠. 국장 위에 부산시 고위 직급들이 조례안이랑 이 소녀상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단적으로 잘 보여주는 그런 예라고 생각이 되고요. 어쨌든 조례안은 다음 달부터 이제 효력을 발휘를 합니다. 실제로 이제 그걸 근거로 해가지고 동구 소녀상 또한
말하자면 제대로 된 관리를 받을 수 있을지 또 지켜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한 기사인데요. 오늘자 국제신문 16년입니다. 개인적으로 조금 재밌다고 생각이 되는 기사인데 동아대하고 부산외대가 도서관을 공유를 한다 이런 기사가 지금 나와 있는데요. 기사를 일단 간단히 읽어보겠습니다. 동아대와 부산외대 학생과 교직원이 양대학 도서관을 함께 쓸 수 있다고 하는데 두 대학은 대학 도서관 상호 협약을 맺어가지고 학술 정보 자료 그리고 시설을 공동 이용하기로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두 대학 재학생 그리고 교직원은요 도서관의 소장 자료 열람실을 각 대학이 정한 규정 내에서 서로 이제 이용을 할 수 있게 됐다 이런 이야기고 현재 동아대 재학생의 약 10% 정도가 부산외대가 있는 금정구와 동래구에 거주하고 있어가지고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전망이 나오는 기사인데 제가 대학 신입생이 한 10년 전입니다. 그때만 해도 이렇게 대학 도서관이 지금처럼 뭐 학생증을 찍어야 들어갈 수 있고 열람실 예약해야 되고 그런 시스템이 아니었거든요. 그냥 아무나 들어가서 적어도 책은 볼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대학들이 점점 뭐 자료 관리, 시설 관리 이런 거를 내세우면서 도서관을 좀 폐쇄적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적어도 좀 부산에서는 대학생이라면 학생증만 가지고 있으면 이렇게 각 대학을에서 적어도 뭐 책을 읽거나 공부를 하는 정도는 가능해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학생 때는 해본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실제로 조금은 이제 뭐 적어도 동아대랑 부산외대 사이에서는 이루어지는 것 같고 이게 뭐 앞으로 얼마나 확대가 될 수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이게 만약에 확대가 된다면 그러니까 공공도서관은 그냥 일반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서고 그리고 열람실 역할을 해주고 대학 도서관은 그냥 대학생들끼리 이 적어도 그 안에서는 조금 교류가 가능하게끔 되면 그것도 나름대로 괜찮겠다 그런 생각이 들게 만드는 기사였습니다. 예, 오늘 신문 일기는 여기까지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제신문의 김민주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